우리가 지구별에 온 까닭은 첫 번째, 자기 진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자기 발견과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자기 창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실천적 창조적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 제목을 좀 낭만적으로 뽑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무슨 소리야, 사는 게 힘들어 죽겠구만 하고 냉소를 날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제가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당신은 왜 태어나셨나요? 벌써 심란한 표정들이 눈앞을 도배합니다. 전에 어떤 분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술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 세상에 안 나왔을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한 분이 다소 심각한 대답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겠지. 이쯤 되니 저도 더 짓궂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면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 어디쯤 계시는 거죠?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Where are you now?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태어났나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들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거냐고요? 오늘 이 물음의 끝장을 한번 내보자고요.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시군요. 그게 답이 있겠느냐, 그런 표정들이신 거죠? 답은 여러분에게 있지 객관적인 답은 물론 없습니다. 삶에는 객관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이란 말은 물질적인 어떤 법칙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세상사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원인이 있어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었죠. 적어도 뉴턴, 데카르트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나온 뒤로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의 의도에 따라 물리적 현상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그걸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우리 눈앞에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주는 나와 하등 상관없이 객관적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지금까지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죠. 양자역학 이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참여우주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여우주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질문하고 당신이 답할 때입니다. 당신이 응답하는 쪽으로 당신의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참여우주는 관찰자인 당신의 참여로 구현되는 우주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으로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테니까요. 우리의 삶은 곧잘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별의 여행을 온 까닭도 역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겠죠. 여행자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먹고 삽니다. 한편으로 새로운 경험은 여행자에겐 선물 같은 것이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물결처럼 다가오는 새로움을 마주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은 창의성, 가능성,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이 말처럼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행자가 낯선 환경과 그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생존에 대한 위험 요인들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행은 본래 그런 겁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우호적인 일들만 있다면 어찌 그걸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 중에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도 더 크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행이란 바로 그런 묘미로 인해 의미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구별 여행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도 역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경험의 요체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여정에서 추구하는 경험의 핵심은 두 가지, 즉 자기 발견과 자기 창조에 있습니다. 먼저 자기 발견이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나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일이죠. 둘째, 자기 창조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진술에 맞게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해 가는 일입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만 말이다. 삶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람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창조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공간 속에 사고와 이성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윌리엄 틸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의지라는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미하일 레드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의 한계를 탐험하고 미지의 것들을 알무로 바꾸기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별의 여행을 온 까닭은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경험이란 다름 아닌 자기 진술과 자기 창조에 관한 경험이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창조자로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일이 마땅히 여행자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먹이로 하여 자신의 여정을 창조해가는 여행자는 어떻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험이라는 손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문제는 이 새로움이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새로움은 경험의 대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경험하는 경험의 주체에 속하는 요소입니다. 고쳐 말해서 새로움은 여행자의 깨어있는 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경험을 마주하는 여행자의 주체적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새로움은 우리가 날마다 색다른 종류와 대상에 대한 경험을 파노라마처럼 겪음으로써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맛보는 새로움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사는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색다른 경험만으로 점철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외려 정신 이상을 초래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결국 새로움을 맛본다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경험에 대해 깨어있는 자각으로 그 경험을 바라보고 맞아들이는 것이 핵심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더해 진정한 새로움의 일미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창조와 진화는 깨어있음, 즉 자각의 바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은 마치 무대의 연극과 같다고 말하기를 즐깁니다. 극중의 배우들은 각기 자기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에 따른 배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바 배역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치의 낙오도 없어야 하죠. 배우에게 주어진 운명이란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외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배우와 그가 펼쳐나갈 연극과 같은 삶의 배경엔 자신만의 창조적 과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 연극과 같은 세상을 사는 일은 잘 짜인 극본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은 오히려 대본의 배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의 배역을 잘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연기 또한 기가 막히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희극 배우라면 미친듯이 즐겁게 관객을 웃기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마저 그 광기로 인해 즐겁게 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웃는 자도 웃기는 자도 연극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와 관객 사이는 말 한마디에 침묵의 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대가 비극의 주인공이라면 슬퍼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슬픔이 관객들의 감추어진 슬픔까지 낱낱이 드러내어 남김없이 쏟아내게 하십시오. 그 슬픔을 넘어 그 애환을 넘어 저 피안의 언덕을 오르게 하십시오. 연극이 끝나면 슬픔도 슬픈 자도 그것이 제한된 시공의 농담과 농담 사이였던 것을 자각하고서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당신의 자기 진술과 자기 창조의 자취를 뒤로 하고서 연극은 끝나게 되죠. 하지만 당신 자신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배역을 달리할 뿐 당신의 창조적 과업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배경과 행간에 묵시된 오래된 진실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